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승미소입니다. 월요일 밤에 미국 증시가 휴정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데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 아침 제가 시황보다는 월요일 하루 종일 고민했던 문제, 먼저 방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언을 좀 더 구체화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창 제 방송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버블 논쟁, 기술주 버블, 나스닥 버블, S&P 500 버블, 이 버블 논쟁 제가 오늘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미국 증시 버블 논쟁, 또 그 버블 논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거, 캐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표면, 현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수익이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걸 못 보면 마이너스다. 아셨죠? 오늘 그거 바로 종료하겠습니다. 버블 논쟁의 종결,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통찰이라고 하고 인사이트라고도 하죠. 통찰, 인사이트, 그게 있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좋다. 오늘은 버블 논쟁에서 통찰, 인사이트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버블 논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얼마만큼 오르는 게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Price Earning Ratio죠. 즉 주가 수익 배율, 주가 대 순이익 비율을 봤을 때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을 줬다. 이랬을 경우 우리는 비싸다, 고점이다, 버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Price Earning Ratio, 이것은 역사적 고점, 과거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과거의 기록, 선례, 전례, 이것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버블 논쟁의 핵심, 너무 많이 올랐다, 비싸다는 관점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미국 증시 S&P 500 기준 PE 레이시오입니다. Price to Forward Earnings입니다. 즉 2020년 예상 순이익 대비 주가 비율인데요. 지금 현재 19배, 19배에 도달해 있습니다. 19배가 왜 사람들이 겁을 먹느냐? 2018년 1월에 약 S&P 500에 10% 정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조정이 있었을 당시 주가 수익 배율이 19배였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직선,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P 19배. 이거 긴장됩니다. 왜? 이보다 높은 주가 수익 배율은 99년에 23배. 99년이 언제입니까? 닷컴 버블, 나스닥 버블이 있었죠. 아무것도 없는 주식에 수십 배, 수백 배의 밸류에이션을 줘서 주가가 대폭락했었을 당시, 그때밖에 저 19배 이상을 준 적이 없었다. 그러니 높다. 그런데 이번 밸류에이션, 고평가의 주범은 빅5죠. 빅5.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이 빅5 정말 높은 밸류에이션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20년 S&P 500 차트가 파란색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회색 막대 그래프는 순이익 비율입니다. EPS 성장률입니다. 순이익 성장률입니다. 지금 2019년에 보면 순이익 성장률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저 비율이 저렇게 순이익 성장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S&P 500은 1년 동안 많이 올랐고 특히 10월 이후 3개월 동안 엄청 많이 올랐죠. 저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결국 2020년에 순이익 증가율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순이익이 2020년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니까 왼쪽 2018년, 17년 주가가 좋았을 때보다 순이익 성장률
저 당시 순이익 성장률은 거의 20%를 훌쩍 넘었었어요. 그런데 2020년 순이익 성장률이 고작 1분기, 2분기 10%밖에 되지 않음에도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넘어서고 있다. 한마디로 19년 상승, 그것도 2020년에 대한 순이익 상승 기대감, 그리고 2020년 1월달 들어서 계속 올라가는 것 순이익 상승률인데 실제 예상치는 2018년 20%에 비해서 2분의 1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랐다. 이거 버블이다. 이게 논란이죠. 그런데 버블 논란의 핵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기업이 빅5입니다. 탑5, 기술주 탑5,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이들 업체들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 그건 뭐 누구나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다면 핵심, 주가 버블 논란의 핵심은 결국 이 빅5 기업이 버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더 오히려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현재 빅5 전체 5 이 5개 기업의 S&P 500의 시가총액은 18%입니다. 18%. 최근에 알파벳, 구글이 1조 클럽에 넘어왔죠. 그래서 빅5 기업이 S&P 500 기업의 18%, 즉 20%, 5분의 1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기억하세요. 빅5가 S&P 500 기업의 정확하게 마켓캡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빅5가 정말 버블인지 여러 가지 중에 순이익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그림은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순이익 달성 순입니다. 1위는 애플,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4위가 알파벳입니다. 전체 지금 현재 여기에 8개 기업이 있는데요. 8개 기업에서 5개 기업이 IT 기업입니다. 그 중에 4개는 빅5 안에 포함된 페이스북,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은 아직도 순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죠.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은 결국 플랫폼 기업 향후 어마어마하게 커질 그들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아무튼 빅5에서 빅4 이 4개 기업의 순이익은 이렇게 미국에서도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고는 빅5 기업을 과대평가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트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아래 붉은색 그래프 있죠.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 두 개가 있습니다. 아래 붉은색 그래프는 S&P 500 기업의 시가총액 하위 20%의 PE 레이시오를 보여드리는 그림이고요. 위에 파란색 그래프는 S&P 500 기업의 상위 20%의 PE, Price Earning Ratio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빅5 기업이 S&P 500 기업의 전체 마켓캡의 18% 차지한다. 즉, 저 위에 보시는 그림은 상위 20%는 곧 빅5를 이야기하는 거고 빅5의 PE 레이쇼는 26배다. 즉, 순이익보다 주가가 26배 비싸다는 겁니다. 26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거죠. 아래 하위 20% 기업들은 시가총액 대비 하위 20%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11배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그림만 보면 전체 S&P 500 기업의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19배죠. 19배인데 상위 20% 빅5가 26배, 하위 20%가 11배. 그렇다면 간단하죠. 상위 20%가 하위 20%를 끌어올려 평균을 높였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마켓이 10% 조정을 보였을 당시의 밸류에이션 19배가 이미 2019년, 20년에 다 됐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재정리에서 첫 번째는 빅5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26배, 하위 20%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11배, 즉
빅5가 하위 20% 11배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려서 평균으로 19배를 만들었다. 즉 19배 자체가 버블론란의 핵심이 아니다. 즉 전체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빅5 기업만 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 있죠. 버블론란의 핵심은 결국은 빅5가 어떤 기업입니까? 앞에서 보셨잖아요. 수익성. 전체 미국 기업의 8위 안에 이미 빅5 중에 4개가 있는 것을 볼 때 결국은 성장성과 수익성, 그 다음에 이 수익성이 지속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현재 미국 증시가 버블이다 아니다 논란의 핵심적인 이유를 좀 더 들어가 봤더니 전체는 낮은 수익성, 낮은 밸류에이션이 있었고 빅5 자체가 끌어올린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버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를 뭘로 봐야 되냐? 빅5 기업, 그런 플랫폼 기업, 수익성이 검증된 기업들의 높은 밸류에이션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버블 논쟁 제가 종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버블 논쟁의 종결, 오늘 제가 합니다. 이 논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야 하는 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버블이다 아니다 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버블은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붕괴된 다음에 그때가 버블이었다 결론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 댓글로 싸울 이유가 없어요. 버블이다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다? 미국 증시에 오르는 관점. 투자자가 주목하고 있는 그 관점을 찾아내야 된다. 그 관점이 뭐냐? 수익성이 보장되는 기업들에게는 미국 증시 투자자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다. 이 점인 거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아시겠습니까? 버블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 검증된 기업들에게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또 하나 더 들어가야죠. 미국 증시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기업은 그러면 어떤 기업이 있냐? 봐야죠. 당연히 플랫폼. 두 번째, AI. 세 번째, 엔비디아 등을 비롯한 비메모리 반도체. 네 번째, 메모리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업체들이다. 이들 기업들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낮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부 다 미국 증시에만 투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비중이 90%가 한국 증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한국은 한국 기업에서 플랫폼, AI 직접 관련 없습니다. 간접 관련 뭐가 있다?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의 밸류에이션, 수익성이 향후 충분히 검증, 예정되고 보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요새 계속 꿈틀거리는 이유는 향후 1년, 2년 동안의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수익성이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기업은 밸류에이션 상승을 기대해도 된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에서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 가장 높은 수익성, 밸류에이션 질제 문제고요. 가장 높은 수익성, 순이익,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종가 62,800원인가요? 이렇게 맞췄죠. 사람들은 겁을 냅니다. 6만원 넘어서 버블이다. 앞에서 미국 기업 밸류에이션에서 봤죠. 삼성전자 정도 되면 미국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똑같이 고평가 받는다면 10만원 가능하다. 이제 생각을 바꾸자. 무조건 과거보다 올랐으니까 비싸다, 버블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넘치는 돈에서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받고 있다면 한국 기업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삼성전자 올라가는 걸 당연히 하고 다만 고가 주식 중에 고가라기보다는 이렇게 우량주 중에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보유를 추천한다. 왜? 이미 삼성전자 25조 대규모 투자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투자를 따라올 방법이 없다. 그러면 치킨 게임에서 질 수 있고 수익성이 오히려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그래서 반드시 하이닉스를 사시는 분이라면 일부를 매도해서 차라리 삼성전자 보유를 추천한다. 그리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의 이런 D램 투자와 관련된 장비 업체의 목표가도 2017년, 2018년 초에 나왔던 고점까지는, 아니 그 고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왜? 수익성이 보장되면 높은 밸류에이션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야죠. 그렇다면 버블 논쟁 종결, 미국 증시는 조정 오지 않는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조정은 반드시 옵니다. 기억하세요. 조정은 반드시 옵니다. 왜? 한없이 끝도 없이 선형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이제 올 때 다 됐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폭락과 헷갈리지 말자. 폭락을 걱정하지는 말자. 그게 제 주장입니다. 즉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현재 증시 상승을 리딩하는 AI 반도체 관련 업종의 수익성은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들이 조정하면 겁먹지 말고 조금씩 매수를 더 하자. 그리고 한국 반도체 관련 기업, 미국이 조정이 오면 당연히 빅5 기업에서 조정이 오겠죠. 빅5 기업에서 조정이 오면 당연히 전체 지수가 하락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 주가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겁먹지 말자. 조금씩 일정 금액을 꾸준히 매수해서 반도체 울트라 슈퍼 초대박 사이클을 즐기자.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버블 논쟁의 종결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틀렸다 맞았다 논쟁으로 가면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 틀렸다, 맞았다, 버블이다 아니다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그걸 서로 맞추기 위해서 로또를 맞추듯이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버블 논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밸류에이션. 그 밸류에이션, 수익성이 검증된 종목이라면 이제는 고밸류에이션, 반대로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은 저밸류에이션. 그거 기억하자. 그렇다면 우리의 반도체 주식들은 생각보다 멀리 갈 수 있다. 그거 명심합시다. 아셨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